well, man. Yeah. We hear so much, we probably know them to it by now. After all, it's the American way, right? Home of the brave and free. It's America. Free just to murder me. Land of the handgun. Land of the beautiful. Home of the shotgun. Cursed by the hate we throw. You're dead if you ain't got Is this one. the new national anthem? It was like this before I got here, baby. I ain't do it. Is this the new I ain't started. 자, 이제 또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서 8장 세포 주기와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합쳐서 약간 방대하면서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하지만 세포 생물학 쪽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서 이것까지 이번 학기에 다루고 나서 넘어가게 된 것을 내심 아주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세포 주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하나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두 개의 지금 딸 세포로 분열을 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전체가 두 개로 동일하게 각각의 딸 세포에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되는 그런 사건이 그래야 이들이 계속해서 완전한 유전체를 상속을 받아서 계속해서 삶을 영유를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요것에 관해서 주로 이제 체세포들의 우리 생식 세포인 정자나 난자와의 이제 세포 분열은 그 다음 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얘기이고, 체세포들이 이런 어떻게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세포 입장에선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분리가 돼서 분열되는 순간 그 하나의 세포 자체로서는 생을 마감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의 한 주기를 이제 세포 주기라고 설정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세포 주기를 이제 조절을 할 때는 외부의 여러 가지 환경 신호를 감지를 하고서 이거 내가 지금 경거망동 할 때인지 아니면은 오메 기죽어 하고서 죽은 듯이 이렇게 침잠하고 있을 때인지 그런 걸 사태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태 파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근데 그 모든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막에 붙어 있는 이러한 수용체 같은 것들이 외부에 무슨 지금 어떠한 정보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를 받아서 각각의 그 특이적인 수용체들이 그로부터 이제 신호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포 주기와 신호 전달은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같이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매우 적당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세포 주기 언급했듯이 일단 한 세포의 일생은 이제 분열과 함께 일단 끝을 내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세포는 최소한 당분간은 세포가 하나 태어나면은 어느 정도 당분간의 기간 동안은 이제 분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세포 주기라고 하는 것은 한 세포가 이제 두 개의 딸 세포로 분열하기까지의 기간이라든가 또는 그 동안에 어떤 일어나는 사건 자체를 세포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의 그 기간을 중점적으로 봐서 세포 주기라는 것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 있고, 또 다른 혹자들은 이제 그 동안에 이 일생 동안에 어떤 특이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서 한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이렇게 분열하기까지를 이제 허용을 하게 하느냐,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다만 그 어느 것이든 간에 세포 주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하나의 세포의 일생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 또는 그 벌어지는 일들 동안의 기간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세포로선 지금 당면 과제는 가장 지상 최대의 목표는 하나의 세포로서 분열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분열을 실제적으로 수행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분열기, mitotic phase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분열기.
또는 이것을 유사분열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유사분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이토시스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영어로 이제 마이토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체세포들의 분열을 우리는 마이토시스라고 아주 단순 무식하게 분열을 하는 거죠.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각각의 또 두 번째 단계에서 각각의 세포가 이렇게 해서 두 번을 한번 지금 세포 분열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분열을 해 나가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체세포 분열 또는 이것을 유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사 분열이라는 것은 비슷한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한자를 내가 찾아보질 않았는데 클론이기 때문에 유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을 이제 유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이것을 뭐 스핀들 파이버로 실을 가지고 해서 유사 분열이라고 하는지 한자를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되겠으나, 이들은 전부 각각의 관계가 이제 클론이라는 데에 있는 것이죠. exact copy를 유전체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유전체에 변이가 생긴 물론 유전체 돌연변이에 의해서 변이는 물론 생기겠으나, 그 유전체 전체적인 유전체가 절대로 어떤 재조합 같은 것을 발생시키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카피가 돼서 자손들을 세포, 이 딸 세포라고 하는 그 자손 세포에 그대로 물려 전수가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다른 것이고, 다음 장에서 볼 세포 분열인 이 마이오시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감수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감수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겠지만 다음에 여기서는 일단 염색체의 숫자를 일단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감수 분열을 해서 만들어낸 이 세포들을 생식 세포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목이 매캐해져 가지고서 게메트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 심플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일반 우리의 체세포들과는 이 배수성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각 한 쌍의 상동 염색체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 쌍씩 물려받았으니까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이오시스라고 하는 이 감수 분열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 생식 세포들은 이제 그 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에서는 46개 염색체가 갑자기 23개로 줄어드는 것이죠. 좀 더 여기에 관한 중요성과 자세한 점은 물론 다음 장에서 벌일 일이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우리가 흔히 세포 주기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세포 분열은 세포 주기라는 것을 구성하는 그 세포 분열은 요 감수 분열을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 유사 분열을 언제나 집중적으로 살펴본. 왜냐하면 감수 분열을 해서 분열하는 세포는 아주 이 동물에서 아주 특수한 경우, 일반적이지 않고 이 다세포 개체를 이루는 모든 이 세포들은 사실 전부 이 마이토시스, 유사 분열에 의해서 결국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괜히 딴 데로 너무 새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이 세포 주기라는 것 자체를 살펴볼 때 실제적으로 분열을 하는 요 마이토틱 페이스, 분열기와 그 나머지 기관들, 분열에 실제적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고 그냥 쉬는 기간? 쉬는 기간으로 표현하면 좀 너무 섭섭할까? 그 쉬는 기간을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간기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요 세포 주기는 언제나 뱅글뱅글 반복을 해서 돌아가는 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인 이 회로 형식으로, 사이클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바로 여기에 바로 여기가 유사 분열기입니다. 실제로 분열을 하는. 근데 그 실제로 분열하는 기간을 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어떤 경우는 네 단계로, 실제로 이 염색체들이 분리를 하는 단계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또 해놓고, 보통 전기와 중기, 근데 그 전기와 중기 사이에 전중기라고 중간에 일단 애매모호한 기간을 또 설정해 놓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후기, 말기,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염색체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하면
이제 그 염색체를 담고 있는 세포 자체가 잘라져야 되겠죠. 그 세포질 분열. 우리가 3장인가 2장에서 3장이구나. 3장에서 4장인가? 에서 이미 사실은 동물 세포가 세포질 분열을 할 때 이 양상을 살짝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가 가장 사실은 중요한 기관이고, 여기를 유사분열기, 그 나머지 기관들은, 그 나머지 모든 기관들을 퉁쳐서 간기라고, 마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간기라고 해서 간기와 분열기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조금 더 약간 심도 있게 바라보면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당신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추억에 남는 또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대학 입학? 결혼? 세포의 입장에서는 바로 요겁니다. 이 분열하면 끝이, 자기가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고 가는 거지. 그렇다면 그렇다면은 그 다음으로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한 이 기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나오면 이것들이 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가 금방 확연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 S주기라고 이제 설정이 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요 기간 동안만 유전물질이 복제가 된다. 유전물질의 복제가 분열하려고 하는 세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일 거고,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챙기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분열만 했다가는 그냥 그대로 대재앙을, 자기의 애꿎은 자손세포에게 대재앙을 그냥 물려줄 뿐인 것이니까, 반드시 네가 분열하고 싶으면 반드시 너의 전체 유전체를 일단 2배로 늘린 다음에 하나씩 고루고루 물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S기가 두 번째로 중요한 기간이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두 메인 이벤트인 요 분열과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요 DNA 복제 기간, 그 나머지 끼인 세대가 되는 거죠. G1하고 G2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중간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나온 요 세대는 바로 각각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G기라고 하는 이 G가 무슨 뜻이냐면 갭을 상징하는 거예요. 갭 1기. 그래서 이것이 G1기, 갭 2기, 그래서 G2. 이렇게 되는 것이고,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세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이벤트는 결국 DNA 복제와 여기서 DNA 복제라는 것이 아무 때나 생각나면 그냥 하든가 말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깐깐하게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정확하게,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져 가지고서 그때 이제 딱 끝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요 시간이 지나면, 마감 시간 지나버리면 너 DNA 복제 하고 싶어도 못해 라고. 그 다음에 뭐 시험이라고 칩시다. 시험 딱 시간, 시작종이 쳐야 그냥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딱 시간이 맞춰야 그러면 그 답을 더 쓰고 싶어도 절대 다 시험지 다 걷어가 버리니까 그때까지 답을 다 못 쓰면 폭망하는 케이스가 된다고. 그게 제일 좋은 비유겠다. 갑자기 생각난. 알았어. 앞으로 이제 그걸 써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요 M이라고 표시된 요 마이토시스, 유사분열기에는 여기서는 지금 네 단위로 또 다시 구분이 되어 있죠. 프로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전기라는 것이고, 메타라고 하는 것이 중기. 그러면 전중기, 중간에 있는 전중기는 영어로 뭐라 할까? 프로 메타페이스라고 중간에 낀. 그 다음에 애나페이스, 그 다음에 틸러페이스 해서 일단 염색체들이 이렇게 쫙 분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세분화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사이토카이네시스라고 하는 세포질 분열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G1과 G2는 S기라고 하는 요 DNA 복제기를 중간에 이렇게 샌드위치로 끼워 놓고 있는데, G1기는 결국 그러니까 바로 DNA 복제 기간인 S기에 바로 선행해서 발생하는, 존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일까요? 바로 그 S기가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모든 것을 만전을 기하는 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G1은 DNA 복제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요 크기를
세포들도 그렇게 크기에다 사이즈에 이렇게 또 꽂힌 줄은 나도 몰랐다. 세상에 서러워라. 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딱 두 개의 좀 유사 분열을 통해서 쪼개지게 되면 자연히 이거 반씩으로 크기가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세포질 분열까지 끝난 다음에 이것이 그런데 이 크기를 그러면 다시 원상으로 다시 또 한 번의 두 번째 분열기를 진입하기 전에 이들을 다시 원상 회복을 크기를 좀 더 불려야지. 그러지 않고 또 정신없이 그냥 시간 없 바빠 죽겠는데 무슨 크기를 다시 하면은 이들은 더 작아질 것이고 이렇게. 그러면 한 번 더 내친 김에 한 번 더 하면은 아주 완전히 이렇게 애갱이가 될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발생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처음에 수정란이 이제 생성이 돼 가지고서 처음에 발생 과정에서 마구 미친 듯이 마구 세포 분열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서 낭배기, 포배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형성을 하고 초기 단계 발생 시기에는 이 크기를 다시 복구하는 요 G1기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크기를 다시 복구하는 그 G1기를 거의 스킵을 하고 무시하고 정지 신호 무시하고 일단 정지 무시하고 그냥 막 달려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포 크기가 그때 당시에는 매우 작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세포 크기 요거 다시 이제 회복을 시키기 전까지는 세포 분열을 하지를 못하게끔 이제 막아둡니다. 마치 우리가 놀이동산 가서 이 큰 그 무서운 청룡열차 같은 거 타려고 하면은 일단 이 정도 키 되기 전에는 못합니다라는 어떤 기준이 딱 있듯이 그래서 세포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커지기 전에는 다시 한번 재진입 못합니다 하고 아예 그 DNA 복제 기간에 진입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여기서 그것을 체크하는 거죠. 가서 엄마 저 더 먹고 오너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G1기에서 세포 크기를 성장시키는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것이 내가 언급을 또 했나? 안 했다면은 이제 세포의 크기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G1에서 또 중요한 것은 단백질. 그러니까 이 DNA 복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면은 그 DNA 복제에 필요한 주요 효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DNA 중합 효소라든가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떨거지 이제 보조 효소들이라든가 또 다른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 그거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G1에서. 그러니까 매우 활발하게 그 유전자 발현에서 RNA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트랜스크립션, 전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사작용과 그 다음에 그 전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전사의 전사물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하잖아요. 전사와 단백질 번역들이 마구마구 발생을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미토콘드리아 저거 어쩔게요. 내가 100개의 미토콘드리아를 원래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나의 자손 딸 세포들에게도 두 딸 세포들에게 아들 없는 녀석은 서러워서 살겠나. 전부 딸 세포뿐이고 이 똑같이 100개씩의 미토콘드리아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미토콘드리아들에게도 통지를 해야죠. 야, 니들도 곧 우리가 분열할 테니까 준비 알아서 하더라고잉. 해서 미토콘드리아들이 알아서 그것을 복제를 하는 그 기간이고, 미토콘드리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 골지라든가 무슨 리소솜이라든가 조면소포체, 활면소포체 다 이제 일종의 수를 불려놔야 나중에 가서 당황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딱 분열이 됐을 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세포 소기관에 복제도 역시 이 G1기에서 다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G1에서 주요 이제 일어나는 사안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언급된 요 G0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세포들이 계속 이렇게 세포 주기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나 이거 지쳤다. 뭐 그냥 이제 역겹다, 지겹다, 이제 나 그만할란다, 은퇴할란다 하는 세포들, 이것들을 우리는 분화된 세포라고 하는 거죠. 분화된 세포는 더 이상 세포 주기가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세포 주기가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죠? 뭘 어디에 있다는 거야, 니들은? 지금 우리가 본 세포 주기라는 거는 결국 G1, S, G2 그 다음에 분열해버리는 건데 어디서 지금 멈춰서 잠시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기간을 우리는 특별하게 이제 설정을 한 것을 우리 G0라고 하는데 마치 고속도로 드라이브를 하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잠시 휴게소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입니다. G0. 그런데 그 빠져나가는 그 exit이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G1 기간에 어느 특정한 기간에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exit이 존재한다. 그래서 너 이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면 일로 빠져. 그래서 이제 분화가 완성이 된 세포, 나 이제 이런 거 더 이상 안 할래. 아유, 나 좀 쉬고 싶어. 그러면 G1으로 exit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이제 죽든가 영원히 대기하든가 뭐 하는, 또는 열이는 매우 있으나 나 계속 분열하고 싶어, 계속 나는 아직도 배가 고파 하면서 분열을 하려고 하는 세포들이나, 분열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것이 중단이 되면은, 돈줄이 끊겨버리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는 영양 공급이 중단된 세포도 울며 겨자 먹기로 G0로 exit으로 빠져나가서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영양 공급이 중단이 됐는데도 막 미친 듯이 계속 분열하겠다고 하는 미친 세포는 있죠. 암세포들. 암세포들 외에는 정상적인 세포들은 그런 짓은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G0로 나갈 수 있는 이 기회가 그 exit이라고 하는 그 나들목이라고 하나, 그걸 한국말로 나들목 좀 이상한데, 그것이 바로 또 G1에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G0라는 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한다면, 여기서 이 G1에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뿅 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이 G0의 재미있는 점은 이들이 무엇인고 하면, 이들을 그래서 이제 분화된 세포들이 조용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요한 서부전선 이상 없다 세포들이 되는 거, 이제 quiescent 세포라고 영어로 표시를 하고, 뭐 하는데 resting stage, 쉬고 있는 거죠. 휴게소. 그래서 이제 밥도 먹고 이제 개인 용무도 보고 하고. 그래서 누구냐? 분화된 세포들이 주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제는 그럼 일단 나가면 더 이상 이제 재진입은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건 아니지요. 재진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 주기로 재진입이 어떤 기회가 닿으면, 예를 들어서 영양분이 공급이 끊겨서 울며 겨자 먹기로 G0 상태에서 가서 더 이상 세포 주기를 당분간 활동을 활발하게 세포 주기 진입 회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세포들은 영양분이 다시 재공급만 되면은 얼씨구나 하면서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심지어 리타이어한 이런 은퇴한 세포들, 분화가 된 세포들조차도 잘만 꼬드기면 이것저것 감언이설, 여러 가지 또 뇌물 공세 하고, 그러면 생각을 바꿔가지고서 그래, 한번 나도 다시 한번 새로운 이 직업 전선에 한번 뛰어들어 볼까 하고 재진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분화된 세포들이 상처가 난다든가 해서 여기서 땜질을 해야 될 때, 완전히 손상된 세포 같은 것은 다시 그 주위에 있는 세포들을 꼬드겨서, 이미 분화가 됐지만 다시 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향토 예비군 하면서 다시 총 잡고 나와라 해서 들어와서 다시 세포 주기를 돌려서 그 주위를 복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일종의 G1기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성공적으로 준비가 돼서 S기로 들어갈 준비가, 모든 것이 만반의 준비가 됐다 하고 되면, 일단 검사를 한 다음에 모든 게 다 지금 충족이 된 거야, 준비 끝, 그것에 통과를 하면 좋아, 이제 들어가 하고 S기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S기에서는 일단 DNA 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슨 원핵세포의 유전체를 복제하는 그런 간단한 일도 아니고 진핵세포들은 일단 DNA 길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DNA 복제를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DNA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합시다. 긴 DNA가 있다고 하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복제를 해볼까 했다가는 어느 세월에 어느 천년에 안 돼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중간중간에 여기서부터 막 끼어들어가지고서 복제가 막 양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막 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복제들이. 그렇게 해도 이제 그 짧은 S주기거나 이것을 다 마칠까 말까 한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진핵세포에서 주로 DNA 복제가 수행이 되는 방식이고, 복제가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복제가 끝났으니까 이 모든 그 DNA들, 염색체라는 하나의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 DNA들이 자기의 무슨 쌍둥이가 하나 생겨난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갑자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왜 나하고 똑같은 놈이 생겨버렸네? 쌍둥이가.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이 두 쌍둥이를 DNA 복제에 의해서 생겨난 이 두 쌍둥이들을 일단은 둘이 서로 이렇게 배꼽을 대고 서로 이렇게 이제 떨어뜨려 놓지 않고 이제 붙여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원체, 센트로미어라고 하는 이 염색체의 요 배꼽 부분 있잖아요. 중앙.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 부위에다가 두 개의 복제된, 일단 우리 크게 보자고, 염색체 수준에서 보자는 말이에요. DNA 복제를. 그럼 일단 두 개의 복제가 된 염색체가 생긴 거 아니에요. 각 염색체들이, 그 복제된 염색체들이 이렇게 달랑달랑 마치 샴 쌍둥이처럼 이렇게 둘이 땡글땡글 일단은 그렇게 매달려 있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S기가 막 끝나자마자 S주기를 마치고 DNA 복제가 완전히 완성되면 그런 일단 형상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은 이제 DNA 복제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지만 기존에 있는 DNA 사슬을 잠시만요 하면서 이렇게 떼어놓은 다음에 각각의 떼어낸 단일 가닥들의 새로운, 지금 여기서 파란색으로 된 리본 같은 것이 원래 기존에 있던 원래 DNA이고 그들을 떼어내버리고 새로운 빨간색의 지금,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상보적인 결합으로 해석해서 새로 카피를, 상보적인 뉴클리오티드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해서 쫙 복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DNA 복제 방향은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강릉에서 인천으로, 아니면 인천에서 강릉으로? 이 DNA 복제가 일어나는 방향은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자꾸 늘려가지고 이쪽 진행을 계속 펼쳐가면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강릉에서 인천이었구만. 그래서 복제가 끝나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복제가 막 끝났을 때 그 현재 상황은 아직도 간기란 말이에요. 인터페이스. 우리가 염색체와 좀 더 깐깐하게 굴기로 조금 잠시 동안 깐깐한 척하기로 하면서 설정을, 염색체 크로모솜이라고 하는 염색체와 염색질이라고 하는 크로마틴, 이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아는 바대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 크로마틴이라고 하는 것은 응축이 덜 된 막 풀려있는 실 같은 것들이고, 이것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고? 염색질이라고 한다고 했죠. 염색질. 크로모솜, 한국말로 염색체라고 지금 되어 있는 이들은 뭐야? 실제로 응축이 가장 최고조로 되어 있어서 컨덴세이션이, 그것이 바로 요거죠. 응축된 염색체의 모습이 이런 것이고, 응축되지 않고 이 염색질 형태로 있을 때는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요 염색질이라는 것을 정의를 한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자고로 염색질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마틴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정의를 하면 간기의 염색체 올시다 라고 얘기하면 정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기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염색체라고 계속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아가지고서 하나의 일종의 선입관으로 들어져 있는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포 주기 안에서 염색차라는 형태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은 바로 세포 분열 바로 직전 유사 분열을 막 진입하려고 하는 실제로 유사 분열 과정을 막 진입을 하려고 하는 그때만이 염색체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그 염색체라는 것은 사실은 염색질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미경 아래에서 이런 형상으로 절대로 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지금 DNA 복제가 끝났으니까 이제 원래 하나씩 있던 것들이 딸랑딸랑하고 두 개가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것은 일종의 약간의 이제 소비자들을 우롱을 하는 학생들을 우롱하는 처사인데 하지만 뭐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새겨 들어 둡시다. 그랬을 때 요 복제 기간 S 주기를 거치기 전에 이 복제가 일어나기 전에 G1기라든가 할 때 있을 때 염색체가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응축이 돼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이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좀 하나는 빨간 염색체 또 하나는 파랑 염색체 무엇이냐 이 둘은 무슨 관계냐면 상동 염색체의 관계인데 호모로거스 크로모솜 그 얘기는 이 파란색은 maybe 나의 아버님한테서 물려받은 염색체 한 쌍의 그 일부이고 요 빨간 염색체는 이거가 매우 똑같은 동일한 염색체이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런 염색체이고 그래서 이들의 각각의 유전자 위에 같은 위치에는 존재하는 유전자의 종류는 같고 그것이 바로 상동 염색체들의 정의인 것이죠. 같고 다만 이 살짝 원래 그 미세한 디테일한 형태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 좀 더 그 자세한 얘기는 그 다음 장에서 우리가 훨씬 더 파악을 하도록 혹시 이게서 뭔 소리 하는 건지 잘 혼돈이 생긴다 하시는 분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찝어 주겠습니다. 이 학기가 끝나지 않는 한 이제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해서 좀 열심히 달리긴 해야 되나 할 일은 많고 바빠 죽겠고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각각의 그러니까 각 세포는 상동 염색체들이 전부 그래서 원래 사람의 경우로 예를 들면은 여기에 지금 몇 개의 고유한 염색체가 있느냐 23개가 있는 거죠. 이런 23개 그러나 토탈 몇 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야 할 때는 46개로 이제 이식 짓고 하는 각각이 하나씩 여분으로 이런 식으로 카피가 있는 것이니까 이들이 서로 상동 염색체인데 유사 분열 기간에는 상동 염색체 간에 서로 눈도 안 쳐다보고 연락 뭐 문자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눈도 안 맞춥니다. 그러니까 나의 파트너인 상동 염색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전혀 무관심한 상태로 이 마이토시스가 수행이 되고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동 염색체를 너 어디 갔어 찾는 건 좀 약간 뭐 우스운 얘기고 다만 이들이 있다는 것만 이렇게 확인을 알고 있읍시다.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상동 염색체들마다 이들이 DNA 복제에 의해서 지금 하나의 똑같은 카피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 카피 생긴 이들을 지금 뭐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장명소 또 가게 생겼잖아 이거 지금.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 염색 분체라고 지으라고 장명서 아주머니가 말씀을 해주시네. 그래서 자매 염색 분체요. 예, 영어로 크로마티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크로마틴하고 크로마티드하고 매우 헷갈리는 용어가 생겨버리는 거죠. 크로마틴은 요 간기 염색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크로마티드라고 하는 것은 얘가 왜 안 켜지냐. 크로마티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제에 의해서 서로 완전한 클론이 지금 이렇게 생긴 그들 간의 관계를 염색 분체 크로마티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들은 지금 현재 같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시스터 크로마티드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상동 염색체마다 지금 DNA 복제가 S 주기를 마치고 나서 지금 S 주기를 마치면 이제 세포 주기 상으로는 뭐예요? G2가 되잖아요. G2 기간에는 G1기의 염색체와 비교해서 이들이 좀 하나가 더 매달려 있는 이런 식의 염색체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상상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 자매 염색 분체들은 무엇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같이 이렇게 부착이 아직도 되어 있는 것이냐?
동원체 물론 이제 같이 근데 동원체 중에서 어느 특정한 부위에 요 자매 염색 분체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직도 매달아두는 그런 부분. 그것이 누구 때문에 누구 덕택에 그렇게 되는 것이냐면 요 단백질 이름이 코히신이라고, 영어로 cohesive라고 하는, 이렇게 서로 이제 부착이 되는, 서로 끈끈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을 cohese하고, 형용사는 cohesiv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떠올리게끔 해주는 cohesin이라는 단백질, 접착제 같은 단백질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여기에 밀집해 있는 지역이 바로, 그래서 요 부위를 매개로 해서 두 자매 염색 분체가 아직도 딸랑딸랑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반대쪽에는, 이 동원체의 그 반대쪽에는, 이것이 이제 배꼽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염색체, 그 등 쪽에 가서는, 등 쪽에는 이상한 또 다른 부착점이 하나, 여기를 우리는 카이네토코어라고 해서 한국말로 방추사 부착점이라고, 곧 이들이 여기에 방추사 부착점에 철커덕하고 뭐들이 하나 걸리는 거지. 마치 뭐 닻이 걸리든가 낚싯대 걸리든가 하는 식으로 비유가 될 수가 있는, 그래서 이 방추사들이 이것을 찰칵 물린 다음에 끌어당겨 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마이토시스, 유사분열 기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사분열 기간 동안에 무엇이 분리가 되는 것이 답이 나오죠. 그림이 여기에 딸랑딸랑하고 있던 자매 염색 분체들이 이제는 완전히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리는 과정이 바로, 그래서 각각이 서로 다른 방으로 지금 가서 이 두 방은 쪼개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마이토시스라고 하는 유사 분열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와이프가 문자질을 하고 있나? 나 지금 촬영 중. 그래서 자, 이 동원체를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염색제의 특정 지점에 이제 형성된 이 구조인데, 여기에 이제 바로 이 자매 염색 분체를 붙이는 이 코헤신이라는 단백질이 여기 있고, 또 그 반대쪽에는 방추사 부착점의 기능도 이제 이렇게 있는 바로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자, 이 G2기가 되면은 아까 그 자매 염색 분체들의 윤곽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것이고, 자, 염색체 응축은 사실 G2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2기가 끝날 무렵에 이제 완성이 돼서 곧 이제 바로 유사분열기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 염색체들이 우리 눈에 우리의 육안으로 현미경 아래에서 확인이 될 수가 있게 응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로마틴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계의 염색체이고 DNA 히스톤 응축이 훨씬 덜 된 상태, 이거 이미 우리가 다이미 한 번씩 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쓸데없이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럼 G2 기간은 무엇이냐? 아까 G1 기간은 DNA 복제 S 주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간이라고 하면, 바로 이 G2 기간은 그 다음에 오는 M기, 유사분열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준비기간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가장 그 필요한 도구라는 건 그 방추사라고 하는 스핀들 파이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염색체 하나하나를 이렇게 딱 꿰차가지고서 그 로디오 밧줄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걸 라쏘 밧줄이라고 얘기를 하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끌어당겨야 되니까, 자매 염색 분체들을. 근데 그 방추사를 만드는 일단 근원, 샘물 같은 그 도구가 중심체라고 해가지고서, 중심체라는 것은 센트럴 솜이라고 얘기를 영어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모든 이 미세 소관들이 바로 거기서 근원을 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전 장에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요 중심체라고 하는 것은 중심 립 센트리올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마이크로 튜뷸들이 미세 소관들이 여기서부터 자라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포 안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뭐 이상한 잡다스러운 단백질을 유시한 것들이 같이 뭉치면 전체적으로 이 중심체라는 것을 형성을 해서 두 개 이렇게 구조가 이 중심 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주로 이제 세포 분열에 필요한 방추사들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하나의 한 쌍이 존재를 하는데 요것이 하나가 더 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 분열이 시작이 되기 전에는. 왜냐하면 요거 하나하나가 한쪽에서 요것을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염색체를 잡아당기고 그러면 저 반대 방향에서 똑같은 일을 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염색 분체를 잡아당겨야 되는 구조가 필요하니까 이것이 요 중심체라고 하는 요것이 원래 세포 분열을 하기 직전에 기존에 그냥 간계에 있을 때는 세포가 요거 하나만 있어도 모든 다른 미세 소관들을 여기서 다 만들어내고 충분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를 해야 이쪽과 저쪽에 맨 끝쪽에 서로 배열을 해서 이 각각의 염색 분체들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분리를 시켜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중심체가 요 G2기에서 다시 복제가 된다라는 얘기. 그다음 중심 립의 구조가 이 실리아라고 하는 미세 소관의 단백질의 구조와 너무 흡사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지나갑시다. 세포 생물학 시간. 왜냐하면 괜히 쓸데없이 혼돈만 주고 별 이렇게 크게 집중을 오히려 흐트러뜨리는 정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세포 생물학을 다시 듣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은 꼭 그 수업 시간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두고 그냥 스킵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다 됐어요. 중심체를 복제를 하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 방추사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유사분열기로 들어가서 각각의 방추사들이 분리가 돼야 될 염색체들을 전부 다 하나씩 거기에 붙들어 매면 결합을 하면은 이제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이제 요 유사분열기에서 전 단계에서 그것이 다 완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유사분열기 자체는 크게 두 가지의 큰 두 단계. 하나는 여기서 핵이 분열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 핵 분열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염색체들이 완전히 자매 염색 분체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양 끝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핵이 분열이 됐다라고 이게 설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세포 자체가 두 개로 쪼개져야 되는 그 기간을 우리는 이 사이토카이네시스, 한국말로 세포질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느냐, 이 프로페이스라고 하는 요 전기라고 하는 동안에 일단 요 기간 동안에 완전히 모든 염색체들이 확실하게 응축이 돼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파토, 무효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기간 동안에 요 아까 얘기한 그 방추사들이 전부 이렇게 쫙 나열이 돼서 어떤 방추사는 염색 분체에 가서 붙고 또 어떤 방추사는 그것을 이제 훨씬 기계적으로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그 옆에서 막 이렇게 정신없게 굴고 하는 그 전체적인 구조를 방추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핵막이 사라집니다. 이 핵막은 또 왜 없어져야만 될 걸까요? 그 방추사들이 전부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추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방추체. 핵막 바깥쪽에 세포질에 있잖아요. 그 중심체가. 그러니까 그들이 염색체에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기 위해선 그것을 막고 있는 이 핵막이 없어져야 완전히 이렇게 부착이 될 테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기라고 할 때는 이제 전부 그들이 전부 세포의 그 중앙에 딱 나열해서 마치 곧 있으면 분리를 할 태세로 전부 준비를 하는데 그 중간이죠. 그러니까 전기와 중기의 중간쯤 됐을 때 여기서 완전히 완벽하게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방추사들이 전부 완전히 이제 부착이 끝나야 되고 그러면서 자 이제 중앙으로 가. 전부 다 완전히 준비가 된 사수부터 중앙으로 가세요 하는 그 기간. 그래서 중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들이 전부 소위 말하는 정중앙이에요. 그것을 이쿠에이터 적도판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 염색체들이 분리를 할 염색체들이 이제 적도판에 좌우로 정렬을 쫙 하게 되면 여기가 중기구나 하고 딱 정렬을 하게 되는 과정이죠. 여기서 이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염색체들은 전부 파란색 형광으로 이제 염색이 된 것이고 이 방추사와 중심체들은 이제 녹색으로 녹색 형광 물질로 염색이 돼서 실제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가서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것이 보이지요. 그래서 물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언제나 음식점에 가도 그림에서 보는 것과 실제 음식은 다른 것처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깨끗하게 깔끔하게 오와 열을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중구난방 이렇게 정리를 하긴 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어디입니까 이게. 그래서 후기는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이들이 떨어져 하면 이제 후기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는 것이고 말기는 떨어진 것들이 저 끝까지 서로 이동을 하면 그럼 이제 말기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 이 상황 다 종료된 거야. 이제 연락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장막 쳐도 돼? 내가 텐트 다시 쳐도 돼? 라는 거죠. 핵막이 다시 생겨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틸러페이스고. 근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맨날 이렇게 보면은 전기에는 무슨 염색체들이 응축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전중기에는 전부 방추사에 부착이 되고 중기에는 이들이 중앙에 쫙 나열했다가 후기에는 떨어지기 시작해서 말기엔 쫙 멀리 간다라고. 그래 좋다.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그런 식으로 그것을 그들이 알 게 뭐야. 전기가 뭔지 중기가 뭔지 알 게 뭐예요. 이 세포 분열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서 연속적으로 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쫙 발생을 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염색체들이 뭘 알아 가다가 중기네. 중기야 중기 하면서 자 중기 사진 한번 박읍시다 하고 중기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중앙에 모였다가 금방 분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전체적인 흐름의 과정. 우리가 알아야 할 단 한 가지 사실은 각각의 염색체들의 방추사들이 붙어가지고서 그 붙은 방추사들에 의해서 자매 염색체들이 서로 떨어져서 양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끝. 그러면 이제 체세포 분열이 이것을 완성을 시켜줘야 되겠죠. 어떻게? 자, 이제 동물 세포에 있어서는 이걸 꼬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포를. 세포가 말랑말랑한 세포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세포의 이 경계가.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중앙을 마치 허리띠 졸라매듯이 계속 허리띠로 그냥 조여서 쪼이는 거, 세포 안에서 쪼이는 거, 이 수축을이라는 쪼이는 거에 전문가가 하나 있잖아요. 액틴. 쪼이고 싶을 땐 나에게 말하라 해서 액틴 미세섬유가 여기에 이 근처에 이 중앙에 세포 중앙을 세포막을 이런 식으로 막 압력을 줘서 수축을 할 때 액틴 미세섬유들이 저기서 이제 초빙이 되어 와가지고서 일종의 그것에 최적화된 하나의 어떤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것을 수축환이라고, contractile r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허리띠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계속 쪼여요. 그러면 쪼이다 하면 이게 좁아져서 드디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형상으로 동물세포는. 하오나 식물세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바깥쪽에 딱딱하게 버티고 있는 셀룰로즈로 구성된 세포벽을 어쩌라고. 세포벽은 아무리 쪼여도 이런 식으로 좁혀지지 않는 것이죠. 꼬집어지지 않는 것이 세포벽의 특징인 것이지. 그러니까 식물세포의 경우는 이거는 다른 전략을 세워야만 되는 것이죠. 어떤 전략? 병풍을 쳐라.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분리를 해야
잠정적으로 분리를 하고 싶은 그 공간에다가 자 여기다 금 긋는다 금 넘어오면 너 이제 죽어라고 이렇게 옛날에 전부들 해보셨죠? 그래서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막을 형성을 시키는 겁니다. 세포막과 같은 물질로 일종의 이전 소낭 같은 것들 여기다 배열을 해서 그 소낭들이 자기들끼리 융합이 되도록 해서 새로운 세포막이 여기에 형성이 되는 거죠. 세포막이 형성이 되면 거기다가 새롭게 세포벽 다시 쌓으면 끝. 그래서 하나의 공간을 두 개의 공간으로 이제 분리시키는 그런 형상으로. 그래서 동물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고 여기가 그러니까 수축환이 존재를 하고 있는 곳이겠죠. 예, 이 수축환 contractile ring 실제적인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분리를 하는. 식물의 경우 세포벽 해서 셀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세포벽이 아니라 세포판 셀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막 일종의 무슨 비누 거품 같은 물방울 같은 막들이 이렇게 중앙에 막 형성되면서 이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로 연결이 융합이 돼서 새로운 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는 초기 단계 이것을 우리는 세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포 주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 세포 주기가 우리 이제 다세포 생물에서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우리 다세포 동물 또는 식물 또는 균류에 있어서 우리가 전부 똑같은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이제 생겨난 우리는 모두 다 단군의 자손인데 그럼 세포 주기도 아침밥 먹는 시간 전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이렇게 딱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것을 우리는 동기화, 싱크로나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포 주기 돌아가는 게 모든 세포들이 이론적으로는 동기화가 돼 있어야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중구난방으로 완전히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있는 다세포 생물. 내 멋대로 물론 내 멋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의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싱크로나이즈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세포 주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것을 사실은 활용을 해서 전체적인 이 계통의 동물들, 이 계통의 어떤 개체들은 일반적으로 평균 세포 주기의 기간이 얼마다라는 것을 세포의 개수를 각 세포 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포의 개수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이제 비교를 함으로써 이 전체적인 세포의 이 세포가 각 예를 들어서 이 세포들의 S기는 뭐 몇 시간이다, G1기는 몇 시간이다 하는 식으로 그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식이 일단 공식 먼저 얘기를 할게요.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특정 세포 주기 단계의 기간을 알고 싶다면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들의 관계를 먼저 알면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전 세포 주기 전 기간 중에서 특정 세포 주기 단계 기간은 하나의 전체적인 세포 주기 전 기간이라는 것은 한 세포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분열을 하기까지의 기간이 바로 세포 주기의 전 기간이 되겠죠. 요것의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상관관계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면은 전체적으로 중구난방에게 싱크로나이즈가 안 되어 있는 세포들이 마구마구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S주기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포가 몇 개야 도대체? 여기에 100개의 세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 20개가 S주기를 겪고 있고, 뭐 나머지 세포는 또 어떤 몇 개의 세포는 G1을 겪고 있고 하는 식으로 파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세포 주기 단계 기간 자체는 요 특정 알고자 하는 세포 주기를 현재 그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세포의 개수와 비례를 한다는 얘기죠. 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이 전체적으로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세포를 관찰을 할 때 확률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떤 특정 세포 주기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간을 지금 현재 겪고 진행하고 있는 세포들의 개수가 우리가 관찰을 할 때 막 해볼 때 훨씬 더 비례적으로 많은 것인 그런 간단한 그런 상식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것을 계산을 하는 공식이 도출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 요새 누가 이런 식으로 사실 뭐 하냐면은 일종의 온고이지신 차원에서 클래시컬한 옛날에는 우리의 선조들께서 이런 식으로 세포 주기를 계산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훨씬 더 정확하고 깔끔하게 현대적인 방법으로 세포 주기를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전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를 꼭 내가 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포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배양세포 접시에 동물세포가. 근데 이제 이 세포들은 이 종류의 세포는 매 20시간마다 그러니까 20시간마다 두 배로 증식한다는 얘기는 이 전체 세포의 전체적인 세포 주기의 시간은 20시간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배양 접시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 중에 10개의 세포가 100개 중에 10개가 유사분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이거 어떻게 알아? 얘네들이 10개가 유사분열을 진행 중인 건 보면 알잖아요. 유사분열을 겪고 있는 세포들은 염색체가 나타나니까 현미경으로 봤을 때 염색체가 응축이 된 그 염색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현재 유사분열을 겪고 있구나. 심지어 조금 더 전문가라면 유사분열기에 일종의 중기를 겪고 있구나, 무슨 뭐 후기를 지금 지나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도 마치 파악을 하면서 잘난 척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10개의 유사분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유사분열. 그 다음에 50개의 세포는 그 중에서 DNA 양을 재봤더니 희한하게 이거 피코그램이라는 얘기죠. 단위가 7에서 10피코, 확실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애매모호한 DNA 양이지? 얘네들은 7에서 10피코그램이었고 또 다른 10개의 세포는 DNA 양이 12피코그램의 DNA 양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뭐 힌트가 금방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세포들이 지금 현재 G2에 있는 세포일까요? DNA 양이 가장 많은 세포가 지금 G2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지금 S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 금방 파악. 왜냐하면 S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S기를 완전히 끝마친 세포는 거의 지금 12피코그램과 필적할 만큼의 완전히 12피코그램의 DNA 양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고 마구 지금 시작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세포는 그보다 훨씬 적은, 예를 들어서 7피코그램 정도의 DNA를. 그래서 DNA 복제에 의해서 DNA 양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2배로. 아마 G1기의 세포의 DNA는 아마 6피코그램이겠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이 누가 지금 G2의 세포이고 누가 S기의 세포이고가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무엇을 알고 싶은데 했을 때 S주기와 G1기의 길이를 구하라고. G2기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금방 아까 공식에 대입해서 요거 10개니까 하면 되는데, 요걸 또 꼰다고 G2는 관심 없고 G1을 가져오라고 지금 또 막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주지 뭐. 어렵냐? 그래서 S주기의 세포가 이제 50개라는 게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니까. 그러면 S주기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공식에 대입을 하면, 그래서 50개를 100으로 나눈 것과 20을 곱하면 전체 세포기로 주기를 하면 10시간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젠 G1기는 어떻게 할까? 나머지에서 다 빼면 되지. G1 주기의 세포 수는 100개, 전체 100개 중에서 10개는 지금 유사변을 겪고 있고 10개는 G2이고 50개는 S주기를 겪고 있으니까 그럼 30개겠지.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혹시 궁금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안 궁금하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체적인 세포 중에서 어떤 주기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세포들 중에서 가장 기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G1기가 가장 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S주기가 가장 길게끔 설정이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G1기가, 그래서 G1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세포의 이 크기가 원상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 길이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언급했듯이 초기 발생 기간 동안에 이 세포들 막 분열하는 동안은 아주 짧은 G1기를 가지면서 계속 분열만 하기 때문에 세포들이 이제 크기가 엄청 작아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세포 주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그렇게 한번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과제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세포 주기를 조절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장에서. 세포 주기의 조절은 어떠한 인자들이 지금 거기에 개입을 하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조절이 되고, 그거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세포 주기 조절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가 어떻게 돼? 암 걸리는 거지. 그것이 이제 이 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자, 일단 1절은 끝냈으니까 요 두 번째 신호 교환, 요것은 이제 세포 주기의 조절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또 중요한 사항인데, 요것은 좀 잠시 쉬고 다시 심기 1전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끊습니다.